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 저녁인데요. 자, 일단 주말새 지나가면서 이제 우려에 대한 부분은 좀 한풀 꺾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발 무역전쟁 우려가 고조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컸었는데요. 자, 오늘은 주말이 지난 월요일입니다. 오늘 장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저희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고요. 그 안에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고 빠르게 의견도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도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될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시 내기,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번호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정말 큰 폭락이 이어졌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시장 변동성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어려워하셨을 것 같은데요. 주말이 지나고 현지 구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시장을 풀어갈 수 있을지 오늘 신세계를 통해서 다양한 재료들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출연진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분 바쁘실 것 같아요. 김경윤 PD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경윤입니다. 주말 동안 굉장히 많은 이슈 지나갔습니다.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단기 예산안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싫다 하더니 사인을 했습니다. 이로써 셧다운 우려 좀 불식되는 것으로 해결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과 중국 무역전쟁을 좀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대화를 하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 다시 돌아오는 것인가 하는 의문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오늘 장 어떤 소식들 들려오고 있는지 오늘도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김경민 PD 통해서 들려드리는 외신 소식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장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최근의 장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요. 오늘 이 시작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스 전달을 해주실 마스터님 소개할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황금연못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항상 찾아뵙게 되는데요. 주말에 시황을 쓰면서 이번 주가 중요한 한 주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또 이번 주말은 그 휴장이죠. 네. 전 종목이 다 휴장이고 해서 한 주간에 지난주가 굉장히 바빴었던 한 주라면 이번 주는 한번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숨을 좀 고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전일 시황을 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내 시장도 오늘 아침에 하락을 한다면 일단락이 좀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가 2월 2일 날 급락했었던 그때의 저점 자리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10% 정도가 빠졌는데 해외의 지수가 S&P를 기준으로 우리가 13% 정도가 빠지면은 뭐
하락장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10% 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오늘 주간 내내 선물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일단은 전저점에서 반등을 시도하겠다. 또 오일을 봤었을 때 오일이 조금 과열권이다라는 것들도 살펴볼 수 있고 항생이라든가 골드 이런 종목군들은 월물 마감입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는 주말에 휴일도 있고 그래서 종목마다 약간의 좀 색깔이 많이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오늘 열심히 그런 종목군들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결국 장 마감에는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었고요. 지난주에 증시에 대해서 미국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에 이어서 현재 구간에서는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인 만큼 오늘 황금연문 마스터님이 일주일의 시작인 월요일에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든든하게 출발할 테니까 오늘도 황금연문 마스터님 통해서 들려드리는 전략 꼼꼼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황금연문 마스터님과 함께 2시간 동안 이어갈 텐데요. 자, 현재 시각 10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시장 상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먼저 지수에 대한 방향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입니다. 자, 일단 1.24% 강한 반등 이어가면서 2600선을 단숨에 회복이 됐고요. 2629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 넘는 강한 상승세 이어갑니다. 6653.75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 역시나 오늘장 이어서 반등합니다. 0.36% 상승세로 1.24달러를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1.24달러 후반대까지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4790달러 선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전일 시장에 꽤 큰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1.38%가 넘는 상승세로 1347.3달러 선에서 마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장 추가적인 상승 이어가면서 0.10% 강보합권이고요. 1348.7달러 선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변동성이 컸었던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 꽤 크게 올렸습니다. 2% 넘게 크게 올린 상황이었고요. 65달러 후반대까지 지지가 됐었던 가격대였습니다. 현재 구간 같은 연장선상에서 가격대가 지지가 되고 있는데요. 65.79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본장 전에 지금 선물시장 쪽에서의 각 종목들 좀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자,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된 암호화폐 시세도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선물 쪽의 시세입니다. 일단 8,000달러는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 5% 넘게 하락하면서 8,125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 시세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현재 구간에 대해서 시세도 살펴드렸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또 이슈 점검하기 전에 이 시각에서 외신 쪽에서 어떤 뉴스 나오고 있는지 김경인 PD 통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발 소식인데요. 미중 무역전쟁 위협 후에 조용히 합의를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는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이용했다라는 말과 함께 이 류허 중국 부총리 그리고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지금 무역 협상을 시작한 상태다라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전해지면서 지금 무역전쟁 우려 조금은 좀 완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알리안츠 CEO의 발언인데요. 극심한 증시 조정이 올 것이다라면서 현재 증시 매우 고평가 상태다라는 발언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웰스파고 쪽에서의 전망입니다. 연준이 올해 금리를 4번 올린다면 실수가 될 것이다라는 발언과 함께 현재 시점은 주식을 살 때다라는 전망 내놨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도 월스트리트 저널 쪽의 소식인데요. 미국 경제가 현재 트럼프와 파월의 실업용 주의 신세다라면서 정책이 엇박자를 이루고 있다라는 비판적인 의견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달러가 흔들리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숨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ING 쪽에서는 엔대비 달러가 무역 전쟁 우려가 없다면 105엔대를 유지할 것이다. 즉 현상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일본 회계 연도가 끝나는 점과 백악관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이 달러화에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달러와 엔 환율이 위로 향할 여지는 제한적이다라는 진단 내놨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역시 엔 대비 달러가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지만 현재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전망 내놓고 있습니다. 오한다 쪽에서의 전망인데요. 엔화 가치가 또 다른 단기적 강세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라는 전망 내놓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 글로벌 플래츠 쪽에서의 전망인데요. 향후 국제 유가가 미국 이란 제재에 향방이 달려 있다라고 지금 의견 내고 있는데요. 원유 생산량 감축 노력 현재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거리는 미국의 대내외적 에너지 정책으로 옮겨갔다라면서 이와 같은 의견 내놨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역시나 유가 소식인데요. 캐피털 이코노믹스 쪽에서는 현재 유가 상승이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전망 내놨습니다. 지난주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라서 유가 급등이 일어났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일시적인 선에서 그칠 것 같다라는 의견 내놨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중국 원유 선물이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거래 첫날부터 6%가량 상승하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각에 각종 이슈 외신 쪽에서 들려오는 소식 먼저 김경인 PD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증시에 대해서 계속 낙폭이 좀 큰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분석적인 내용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주식을 살 때다라고 하면서 올해 금리 4번에 올린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주식을 살 때다라는 그런 의견도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숨은 원인에 대해서는 달러를 꼽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의 외신 쪽의 뉴스 먼저 좀 살펴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황금연문 마스터님과 함께 다뤄볼 이슈는 어떤 이슈가 올라왔을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6월물입니다. 무역전쟁 우려 완화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시세 살펴드렸듯이 1% 넘는 강한 상승세,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30분 이후 본장에서도 역시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2627포인트 현재 구간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유로 FX입니다. 달러와 조정 속에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거를 연속 현재 구간도 반등 이어갑니다. 1.24달러가 단단하게 지지된 이후 후반대 가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 0.41% 상승하면서 1.24850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최근에 상승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65달러를 단숨에 돌파한 이후 후반대 가격도 노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지 또는 조정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사월물이고요. 미국 증시 반등하면서 역시나 골드도 혼조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장에 워낙 강한 반등이 이어져 왔었고 현재 구간에서 추가 상승 또는 조정에 대한 부분도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오늘도 이렇게 4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 금요일장에 워낙 큰 변동성 속에서 각 주요 종목들이 주요 가격대도 터치한 이후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과 이 매매 포인트가 궁금해하실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월요일장 황금연문 마스터님이 나와주셨기 때문에 첫 단추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먼저 S&P 500부터 점검을 해볼게요. 자, S&P 500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난주 금요일장에 폭락을 이어가면서 꽤 많이 빠진 가격대였습니다. 현재 구간에선 반등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반등세가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역시나 네 업이 나왔습니다. 자, 만장일치의 업이 나온 상황인데요. 자, 지수 하면은 또 마스터님이 워낙 국채에 대해서 잘 다루시기 때문에 맞물려 있는 지수도 역시나 좀 설명이 잘 되실 것 같은데 오늘 업을 들어주신 이유와 그리고 또 이 포지션도 같이 업으로 갈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저는 궁금하네요. 네, 업은 업인데 네. 지속적인 업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이 FOMC 금리 결정 이후에 그날은 이제 사실 지수는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국채 기준으로 이제 금리가 빠지면서 국채가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한 2박 3일 정도 이어졌죠. 그리고 오늘은 고점에서 조정을 받는 흐름을 보이고 이 국채와 관련된 채권 금리는 상승을 하고 국채는 조정을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아침부터 S&P나 나스닥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무역발 악재. 우리 23일 날이 이 관세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미
미국에서 어떤 제재가 나온다면 중국에서도 맞불 작전이 나올 거다라는 것들은 예상을 하고 있었고 시장이라는 것은 물론 현재 진행이지만 증시는 거의 이렇게 선반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23일이 지난 24일까지 그러니까 23일 날 다우 기준으로 700포인트 이상 빠졌었고 그 다음 날도 장중에 반등을 시도하다가 결국 약세로 마감이 되어 있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지금 전 저점 근처에서 지금 뭐 레포트 나오는 것도 어느 쪽은 매수를 할 곳이다 구간이다 아니면 아직도 매도로 고평가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현재 구간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투자자들 마음이 이렇게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큰 거죠. 네. 상투에서 변동이 크고 하락 구간에서 하락 막바지에서 변동이 크다면 지금은 단기 급락에 따라서 반등 정도가 올 수 있고 이 반등이 지금 주간 내내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이제 본장을 앞둔 한 20분 앞두고 나서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흔들리고 나면 다시 또 11시 반 정도 되면은 지금은 아직까지 좀 더 상승할 여력이 있어라는 의미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짧은 매도가 나왔다라고 해서 어떤 강력한 매도를 하시는 건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증시에 대해서는 선 반영되고 있는 상황도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긴 매수 업보다는 짧은 관점에서의 업을 좀 일단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30분이죠. 개장을 한 이후에도 증시에 대해서 본장과 함께 맞물려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선물시장 쪽에서는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만장일치로 김경희 PD도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 일단 증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뭐 전일장에 낙폭이 과대했다라면은 그 다음 날에는 뭐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슈들과 맞물려 있는지 함께 분석을 해볼까요? 네. 네, 우선 주말 동안에 이 무역 전쟁 우려를 좀 완화할 만한 소식들이 좀 속속들이 나와줬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CNBC 쪽에서 증시가 지금 sharply higher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예측까지 내놓을 정도로 오늘 좀 급등세가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금요일장에서 좀 많이 하락을 했었죠. 나스닥 금요일장에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400포인트가량 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 다우 같은 경우에 현재 300포인트 이상 좀 상승을 해주면서 이런 하락폭 좀 채워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지난주에 가파른 하락, 좀 무역전쟁 우려로 인해서 촉발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까지도 이 중국과 미국이 관련 문제에 대한 협상에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좀 증시에는 호재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제 이 폭스뉴스 선데이 쪽에서 이제 문우신 장관과의 인터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문우신 장관이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협상안을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중국과 현재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고 우리가 합의점에 이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희망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고요. 또 양국이 현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의하면 중국이 미국에 대응해서 좀 대규모의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줄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양국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다라는 발언과 함께 서로에게 좀 공정무역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협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받아들일 만한 합의점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했던 관세안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엄포도 잊지 않고 했다고 하는데요. 또 중국 외교부 쪽에서 도 지금 중국이 무역을 둘러싼 미국과의 입장차를 해결할 의향이 있다라는 발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 파이낸셜 타임즈 쪽에서도 보도가 나왔는데요. 중국이 한국과 대만으로부터 수입하던 반도체의 일부분을 미국산으로 대체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현재 나왔다고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출처가 알려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데 현재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무역 흑자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전쟁 우려 피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 관료들은 5월까지 새로운 좀 금융 규제안을 최종 협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이 해외의 금융기업들이 중국에 있는 증권업에 좀 대규모 진출할 수 있도록 어떤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좀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가면서 뭐 전쟁은 피하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장에서도 이런 움직임 좀 활발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오늘은 좀 상승으로 전환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다우 지수가 400포인트 넘게 하락을 한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금요일장의 증시 폭락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좀 우려감을 표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완화되는 그 상황이 들려오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락되는 듯해 보입니다. 5월까지 새로운 금융 규제안에 대해서 최종 협의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실시간 속보와 뉴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S&P 500에 대해서 모두 업에 대한 의견 먼저 들어봤고요. 자, 일단 10분 후에 저희가 또 증시 개장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죠.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유로 FX입니다. 자, 유로 FX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면서 1.24달러 그리고 후반대까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달러와 그리고 최근에 증시 관련된 이슈에 맞물려서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로 FX 현재 부근 1.24890달러 선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FX입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역시나 유로 FX도 업에 대한 의견으로 만장일치가 됐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또 황금용 맞선이 나오시면은 저희 여자 셋이 어떤 의견이 있는지 저도 참 궁금해지거든요. 자, 일단 만장일치에 또, 네, 대표적으로 또 들어볼까요? 네. 사실 최근에 유로는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았었죠. 워낙 크루드 오일이 급등하는 흐름, 또 지수가 또 급락하는 흐름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통화 관련 쪽에서 우리가 FOMC 회의에서는 보통 이제 채권 금리를 좀 보잖아요. 그러니까 22 통화 정책에 대한 주요 포인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로는 시장에서 이렇게 썩 인기 상품이 최근 아니었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가 사실 어떤 주요한 내용보다도 저의 입장에서는 볼 수 있는 게 그래프의 흐름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유로 FX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와 반대의 흐름을 갖고 있다.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게 되면 유로는 하락을 하게 되고, 또 달러가 하락을 하면 유로는 상승하게 된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는데, 그냥 단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화면 한번 잡아주시면, 네. 지금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이게 그 60분 차트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5일이 과열입니다라고 했는데, 네. 많이 쏟아지죠. 자, 유로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90을 넘지 못합니다. 이제 100을 기준으로 네. 보통 이제 과열이었었고 많이 올라갔을 때 우리가 95, 93 정도까지 봤었는데 90을 넘지 못하고 거의 90에 쌍봉 가까운 그런 흐름을 보이고, 하락을 할 때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락한 게 아니라 급락을 했었죠. 급락을 하고 반등이, 그러니까 파동 이론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술적인 분석을 많이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하락이 길고 반등은 짧고, 하락이 길고 반등은 짧고, 이런 흐름들을 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결국에는 달러 인덱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통 이제 상품들이 달러로 결제를 하는 골드라든가 아니면은 유로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달러가 떨어질 때마다 상승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시간에 요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상승을 할 여력이 있다라고 업을 올렸지만 현재 10시 반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유로도 60분 차트 기준으로 차트상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네. 상단에 꼭대기 상단에 이렇게 부딪혀 있습니다. 조금 네. 약간 과열이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과열이라는 걸 느낄 수 있냐 하면 우리 23일 날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내리 상승을 했거든요.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고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 이격이라는 것은 많이 벌어지게 되면은 좁히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런 구간이 현재 구간에서 비록 상승의 여력이 더 많이 열려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급등보다는 아마 이 시간 이후는 조금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눌림목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매매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네.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일단은 매수 쪽에 힘을 좀 실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역시나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적으로 이제 유로 FX에 대해서는 좀 가파른 상승을 이어가는데요. 이렇게 가파른 상승이 이어진다면 이격이 멀어지기 마련이고, 또 이 벌어진 이격은 다시 또 수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서 또 이 좀 수렴을 할 때
그런데 그 자리에 눌림목을 어떻게 좀 찾아내고 그 안에서 매매를 좀 잡아가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 유로 FX를 이렇게 좀 과열된 만큼 이후에 조정 시 눌림 매수에 대한 부분, 매수 포지션에 대한 부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시라라는 의견, 유로 FX 먼저 업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김경윤 PD도 역시나 유로 FX에 대해서 업을 들어주셨거든요. 어떤 소식 이어갈까요? 네. 우선 지금 달러 계속 좀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이 여전히 지금 달러의 전망에 대해서 좀 좋게 보지 않는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고요. 우선 이 무역전쟁 이슈에서 또 달러를 떼어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미국 쪽에서 중국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 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줄여달라. 그리고 미국산 반도체를 더 많이 수입해달라. 이 부분이 지금 조금 전 뉴스에서 중국 쪽의 반응으로 지금 나왔었죠. 그리고 또한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금융시장에 더욱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 뭐 이런 부분들을 서면을 통해서 좀 제안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역 분쟁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지금 크레딧 애그리컬 쪽에서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여전히 경계 태세에 있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달러에 대한 하락 전망을 유지한다라는 분석 내놨습니다. 이는 금리 인상 부분으로 인해서 달러의 지지 요인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어떤 펀더멘털적인 변화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라는 분석 내놨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관 쪽인 다이아 시큐리티즈 쪽에서는요. 미국과 중국이 무역 이슈로 인해서 현재 싸우고 있고 또 일본에서는 지금 사학 관련된 어떤 스캔들로 인해서 아베 그 정부 이 지지도가 굉장히 좀 떨어진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화요일에 또 의회 청문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지속되는 만큼 달러를 기꺼이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 내놨다고 하고요. 또 SEB 은행 쪽에서는 지난주 연준의 성명으로 인해서 달러가 어떤 상승적인 좀 신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달러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라는 전망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달러가 고전하는 동안 유로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지난주 유로존의 경기 지표가 좀 다소 실망스럽게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바꾸지 않고 있다라고 외신에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얀스 바이트만 이 사람 지금 22의 새로운 총재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한 발언으로 인해서 오늘 또 유로가 일정 부분 지지를 받았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오늘 연설이 있었는데요. 내년 중순쯤에는 ECB가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에 대해서 완전히 비현실적인 전망은 아니다라는 발언 내놨다고 합니다. 이로써 지금 좀 유로가 더욱더 상승하는데 힘을 보탰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계속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경계 속에서 달러 하락에 대한 부분이 전망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달러 대비해서 유로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뭐 저번에 나왔었던 유로존의 경기 지표는 좀 부진한 상황이었지만 일단 긍정적인 유로에 대한 뷰는 뭐 침해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1.24달러가 단단하게 지지가 되면서 후반대 가격이 지금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도 외신 쪽에서는 유로에 대해서는 매수 뷰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점 전망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유로 FX까지 저희가 살펴드렸고요. 자, 지금 뭐 두 번째 이슈까지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하다는 점 계속해서 말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4가지 이슈 전공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접수해주신 문자라든지 유튜브에 올려주신 질문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또 시청과 함께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일단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앞서서 뭐 마스터님이 달러 가격에 대비해서 상품군도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크루드 오일 현재 가격대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도 전일장 크게 올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전일장 65달러를 돌파하면서 65.74달러까지 상승을 마감한 상황이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약보합권입니다. 0.27% 약세 흐름으로 65달러는 지지가 되고 있지만 중반대 가격대까지 눌려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의 최고가를 살펴보시면은 66달러가 돌파됐었습니다. 66.55달러 선으로 최고가를 기록했고 이내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현재 구간 65달러 중반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볼게요. 네, 크루드 오일입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김경영 PD와 저는 업이고요. 마스터님이 지금 다운의 의견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워낙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대외 관점으로 많이들 좀 거래를 하시는 성향도 있고, 그리고 김경영 PD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황적인 부분으로 좀 장기적인 뷰를 또 남겨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참 궁금하고 어려운 종목일 수도 있어요. 마스터님, 어떤 의견이실까요? 오늘 네. 중국의 원유 선물이 첫 거래를 한다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입성을 했었을 때 축하는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크루드 오일의 아침 시간의 흐름을 보면 급락을 합니다. 급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일시적인 반등도 나오고 하는 흐름이지만 제가 앞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죠. 시황을 쓰는데 크루드 오일을 보니까 과열이네? 라는 얘기밖에 안 나온다. 자, 여기 차트를 한번 잡아줘 보세요. 네. 이 크루드 오일을 보시면 물론 월물이 변경될 때마다의 약간의 가격 차이는 있지만 이 크루드 오일이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었죠. 이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지수가 상승하면은 최근에는 거의 연동을 갖게 됩니다. 나스닥, S&P가 상승하면 같이 상승했다가 하락하게 되면 동반 하락을 했다.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원유 재고 발표 이후를 보시면 1월 말 또 2월 달에 이렇게 앞에 고점을 넘지 못하는 3산이 하나 있었죠. 그리고 나서 급락을 합니다. 보통 여기 제가 보조 지표를 넣지는 않았지만 이런 흐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렇다면 지금 자리 그러니까 S&P 나스닥을 생각하시면 돼요. S&P와 나스닥이 앞에 전 저점 가까워 오니까 대반등이 나오죠. 일시적인 반등 한 10% 빠지니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지금 앞에 고점 직전 고점 자리를 오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과연 물론 원유가 이제 우리 겨울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겨울이 지나가는 상태에서 최근에 셰일가스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미국에서도 생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될 거고 지금 현재의 이 크루드 오일이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10틱, 20틱을 먹을 수 있겠지만 내가 똑같은 포지션을 했었을 때 매도로 전환이 된다면 그때는 매도는 길고 매수는 짧게 거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이 매매를 하다 보면은 왕복 달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매도장인지 매수장인지를 구분을 잘 못하고 잘못 엇박자에 엮이기도 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크루드 오일이 매도로 완전하게 전환된 건 아니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고점 1월달, 2월달에 전고점까지 왔는데 한겨울에 전고점까지 왔는데 지금 추가 상승을 누가 과연 따라붙어 주느냐. 특히 지수가 급락한 상태에서 얼마나 따라붙는 사람이 있겠느냐. 결국 따라붙는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보다는 매도가 최대한 고점을 논해 보시는 것도 좋고 오늘 아침에 급락을 했었다라는 것도 한번 주의 있게 보시는 필요가 있고 그래서 매도 의견을 저는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고점 이전의 고점이 1월 달과 2월 달입니다. 이런 원유에 대한 수요가 좀 가장 많은 성수기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의 고점이 지금의 고점과 싸운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 때는 매도적인 뷰가 좀 더욱더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직접 고점에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아침 출발에서도 급락을 하는 흐름 속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같은 연동을 해서 좀 바라봐 주시고요. 일단 매도적으로 전환이 됐다고는 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좀 조심스럽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65점 중반대 가격 계속해서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외신 쪽의 의견 그리고 뉴스 쪽에서는 어떤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길래 업을 들어주셨는지 김경영 PD 들어볼까요? 네, 현재 지금 중동 쪽에서 이슈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었는데요. 이 예멘의 시아파 반군이죠. 후티가 이 사우디 리야드를 향해서 7개의 발리스틱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우디 쪽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요격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브렌트유가 $70 부근을 유지를 해줬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예멘에서의 이런 상황이 악화되면 중동으로부터의 이 공급 부족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추측이 생겨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공급 이슈로 인해서 지금 가격대가 좀 초반에 상승을 해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좀 급락을 해줬고 또 금요일 발표된 베이커리즈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 리그 카운트가 4대가 증가한 804대가 지금 운용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상쇄가 되었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고요. 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튼을 지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미국이 이 오펙 산유국인
이란에 대한 강경책을 취할 것이다라는 분석 나온 바가 있었죠. 이로 인해서 지금 유가 상승이 또 힘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단스케 은행 쪽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낼 수 있는 전반적인 분석이라고 한다면 지난주에 증시가 많이 밀렸음에도 유가가 생각보다 잘 유지되었다는 점을 좀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란의 수출량이 다시금 제재받는다면 시장의 원유량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당장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단스케은행 쪽에서는 이 부분을 6달쯤 전부터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좀 원유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좀 봐야 되는 소식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 중국 쪽에서의 원유 선물 거래 개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유럽의 브렌트 그리고 미국의 WTI로 인해서 원유 시장은 좀 매우 오랫동안 지배되었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원유 소비 지역인 아시아는 현재까지 오일 벤치마크가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상하이 국제 에너지 거래소에서 최초로 위안화로 거래되는 이 크루드 선물 거래가 좀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또 거래량 그리고 가격 면에서 매우 강렬한 대비를 보여줬다라고 외신에서는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함께 근월물 거래가 약 6% 정도 상승했다라고 오프닝 쪽에서도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드 맥킨지 쪽에서 분석을 내놨습니다. 중국은 작년이죠. 2017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크루드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됐다라면서 마땅히 중국은 크루드 오일 시장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상하이 거래소에서 측정된 가격대는 중국의 크루드 수요 및 공급을 반영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이 부분 좀 유심히 봐야 한다라는 전망 내놓고 있습니다. 또 브렌트와 WTI로부터 독립된 움직임으로 인해서 트레이더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내놨다고 하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조금 한계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중국 정부 쪽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장려하고 있는 것이 맞지만 이와 동시에 때때로 룰을 변경하는 데 좀 거침이 없을 것이다.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의 그동안 해왔던 어떤 행보를 고려할 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해외 트레이더들이 좀 쉽사리 거래를 하지 못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계속적으로 업에 대한 의견은 공급에 대한 이슈로 일단 상승에 대한 부분 외신 쪽에서 분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난 리그 카운터가 일단 804대로 늘어난 부분 그리고 중동발 공급에 대한 부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급 관련된 이슈가 이 가격대를 움직이고 있는 큰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그리고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해드렸듯이 위안화로 거래되는 크루드오일 이 원유가 좀 열린 상황인데 와 첫날에 6% 이런 변동성 정말 만만치 않았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첫 거래를 만약에 가담을 했다면 수익을 잘 낼 수 있었을까요, 마스터님? 첫 거래에 쉽지 않죠. 네네. 보통 뭐 알고리즘으로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떤 거래보다는 기계적으로 우리들은 이게 직접 거래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계적인 거래가 되고 그들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매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옵션이라든가 이런 거 첫 상장할 때 아무리 움직여도 공격적으로 못하고 이렇게 먼 발치에서 보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원유 선물도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안에서 이런 6%대 상승세 이제 숫자로 일단은 좀 접근하실 때 많이들 좀 궁금해하시고 어떻게 좀 거래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첫 이렇게 개장을 했을 때 좀 가담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 크루드 오일까지 저희가 이슈 점검을 좀 도와드렸고요. 자, 벌써 시간이 이제 10시 37분 8초 지나가면서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개장과 함께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개장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오늘 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된 상황이고요. 특히나 다우지수는 400포인트 이상의 상승세로 시작됐다라는 뉴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400포인트 이상의 또 하락으로 마감이 됐었던 다우지수였는데 오늘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 초반의 상승세보다는 좀 빠지는 상황입니다. 2630포인트까지 다시 눌리면서 1.31% 상승분 지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은 오히려 다시 한번 탄력 받아가면서
더욱더 상승분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1.73%까지 올라갔고요. 6,660포인트를 돌파하네요. 6,661포인트까지 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살펴드렸는데요. 오늘 유로FX 상당히 강한데요. 지금 1.25달러를 돌파합니다. 개장과 함께 조금씩 올라가면서 1.25달러를 돌파하면서 초반대 가격까지 지지가 되고 있는데요. 1.2512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0.64%의 강한 상승세 보여집니다. 자, 이전에 저희가 개장 전에 1.24달러 후반을 여전히 좀 단단하게 지지가 되고 있어서 일단은 좀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좀 의견이 다수했는데 그 상승세가 더욱더 강력하게 올라가면서 1.25달러를 오늘 돌파하네요. 네. 해외 선물의 네네. 특징이 23시간을 거래할 수 있다는 특징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장이 출발을 해야만이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아침 7시부터 거래가 되거든요. 자, 만약에 해외 선물을 꾸준하게 보셨던 분이라면 지금 400포인트가 오른 다우를 보고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미리 낮에 충분히 그런 기회를 줬었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인데 제가 지금 전체적인 종목군으로 쭉 보니까 네. 오늘 수익 낫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어렵다. 예, 다 미리미리 다 반영을 했기 그럼요.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해서 급락이 없죠. 이렇게 크게 올라왔었을 때는 흔들거림은 있지만 급락은 없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S&P랑 나스닥이 강세를 유지한다면 오일도 안 빠지고 버티고 있을 거고 그렇다면 국채도 서로 눈치를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목군들이 거의 그런 경우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봐서 아마 해외 선물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낮에가 훨씬 더 낮 시간이 충분한 수익을 네. 챙길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유로 FX까지 현재 시세, 개장 시세를 좀 살펴드린 상황인데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오늘 이런 가격대, 이런 장에서는 수익 내기 좀 어렵고 녹록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동시호가 이후에 개장을 하고 이런 시간적인 부분이 딱 제한이 되어 있고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모든 부분에게 열려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현재 구간의 이런 상승세는 이전에 23시간 거래되다 보니까 이전부터 이미 많은 음충을 받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해외 선물의 또 다른 특성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또 경험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개장 이슈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일단 개장한 지 10분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김경희 PD, 일단 개장 소식 먼저 정리해볼까요? 네,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다우 같은 경우 400포인트 이상 좀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다우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종목 모두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오늘 상승세 굉장히 강하다라고 지금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다우 쪽에서 가장 지금 약진해지고 있는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지금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S&P 500 역시 1.6% 상승한 가운데 오늘은 기술주들이 굉장히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섹터 중에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섹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나스닥 역시 2.1%나 지금 현재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 중국 쪽에서의 이 반도체 그 구입 소식이 나오면서 기술주 조금 힘을 받는데 영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웰스파고 쪽에서는 최근 조정세가 나왔을 때 본인들의 이 고객들에게 이런 조정세에 이제 매수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제 불마켓이 끝났는가 하는 의문이 나오기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웰스파고 쪽에서는 여전히 올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증시에 대해서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본다라는 전망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다우지수 30개 종목 모두 상승세를 보이면서 다우지수 400포인트 이상의 상승을 좀 뒷받침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김경희 PD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중국 쪽에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 좀 거론이 되면서 이 반도체 업종들이 또 나스닥의 지수 상승을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앞서서 개장 시세를 좀 살펴드렸는데 오늘 골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골드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좀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1350달러를 돌파하면서 1352.2달러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36%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올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올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좀 잠잠한 상황입니다. 65달러 중반대. 자, 오늘이 아니죠. 이 시각이 좀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65.63달러로 중반대 가격대에서 지지가 되면서 0.18%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는 현재 구간 어떻게 변화할까요? 역시나 88선에
선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자, 오늘장에 좀 변동성이 꽤 컸습니다. 종가가 88, 지금의 현재 가격이 88.75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의 고가는 89선을 넘어섰던 상황이었지만 이내 꺾이면서 88선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39% 약보합권 움직임, 달러 인덱스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구간 유로FX가 워낙 강하게 좀 돌파가 되고 있고 지수 같은 경우에 전거래 워낙 큰 낙폭이었기 때문에 빠른 회복 그리고 주말 새에 이어졌던 이 안정세와 좀 탄력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유로FX 앞서서 시세 봐드렸을 때 함께 좀 짚어드렸고 지금 시간에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일단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현재 구간 좀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일단 크루드오일까지 저희가 좀 살펴드렸는데 저희가 유튜브 질문을 좀 소화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유튜브 질문 함께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마스터님도 지금 오늘 유튜브 좀 오랜만에 또 보시잖아요. 네. 오늘 많은 시청자분들이 더더욱 좀 이렇게 열기를 이어가고 있으신 것 같은데. 여태까지 보는 게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네. 네.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네. 온 날 다른 날은 잘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네. 많이들 보시는구나. 앞에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뭐 타방송도 저희들 해보고도 하지만 네.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 해외 선물의 신이 굉장히 알차합니다. 우리 해설도 그렇고 네네. 앵커님도 그렇고 굉장히 주요한 거 저도 나와서 출연을 하면서도 공부를 배워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우리 시청자분들도 정말 알찬 방송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보니까 또 제가 국채 많이 한다고 국채에 대한 질문도 나오고 했는데 답변을 드릴까요? 네. 일단 네. 그러면 제가 좀 질문 함께 좀 점검해 드릴게요. 자, 일단 구리 질문을 좀 주신 시청자분이 계셔서 일단 구리 질문 좀 함께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구리 좀 봐주세요. 포지션은 없지만, 이 가격대가 깨졌는데 매수 자리가 있을까요? 라고 좀, 저희 쪽 유튜브에 남겨주신 상황인데, 그렇다면 먼저 구리 현재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격대가 구리 같은 경우에는 3선이 깨졌다고 했는데, 그러네요. 전거래일 때 좀 음봉으로 강하게 좀 깬 상황이었고 현재 구간 소폭 좀 반등하면서 2.987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시청자분께서는 가격대가 좀 주요 가격대가 깨졌기 때문에 매수로 봐도 되는지 일단 좀 여쭤보시는 것 같고 그렇다면 매수 자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마스터님? 그렇죠. 네. 해외 선물의 특징이 물론 뭐 추세를 놓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식처럼 52지 신고가가 있고 신저가가 있고 매일 상승하고 상한가가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일정하게 종목마다 다 변동성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가격을 가면 또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마찬가지로 일정한 부분에 가면은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즉 구리가 지금 시간에 아직 급반등을 하죠. 나스닥이라든가 S&P가 상승하면서 급반등을 하고 또 유로가 상승하면서 급반등을 했다라고 봤을 때는 이 구리 같은 경우도 작년 9월 달 그리고 12월 달, 그리고 오늘 현재가 일본 기준으로 보면은 다 저점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런 자리에서는 좀 되돌리겠다라는 그런 흐름이니까 작년 뭐 11월 27일, 9월 달, 9월 추석 때 기억을 해보세요. 증시가 급반등을 했었을 때입니다. 급락이 아니라 하락을 보였다가 급반등을 했었을 구간이 이런 구간들이다라고 봤을 때 이 구리 같은 경우 오늘 그런 흐름이 좀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뭐 저도 이제 교재 같은 것도 좀 쓰고 막 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은 전환점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장대 양봉은 돈의 힘이, 매수의 힘이 들어온 것이고 장대 음봉은 매도의 힘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1시간 우리가 10시부터 시작해서 현재 10시 46분 돼가고 있는데 이 흐름 시간을 본다면은 46분 동안 장대봉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럼 이들이 팔고 나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끌어올리죠. 그리고 1시간 더 올리고 나서 나가겠습니까? 근데 구리의 특성이 뽑아 올리고 쉬었다가 또 뽑아 올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이 조금 사봐도 될까요? 라고 하기 전에 네. 좀 먼저 사셨으면 더 좋았을 했는데 어쨌든 네. 예 지금은 매수를 해보시는 즉 양봉에 따라가기보다는 이제 음봉을 틱봉으로 보게 되면은 진입 자리를 좀 주게 되니까 음봉이 떨어졌었을 때 진입을 하셔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가셔도 충분히 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구리에 대한 좀 특성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현재 구간에서 매수로 좀 가담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이신데 일단 음봉에 대한 부분 좀 확인을 하시고 자리 잘 잡아서 들어가시는 것이 유효해 보이니까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마다 가격대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3선이 깨진 상황이잖아요, 마스터님. 여기서 가격대를 좀 아래 하단을 잡아주신다면 어느 정도 가격대 될까요? 네. 3선이라니까 참 네. 발음이 잘 안 돼요. 3달러죠. 예. 네. 3달러를 이탈을 해서 오늘부터 네. 뭐 2.93달러까지 갔었는데 사실 저점에서 샀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다면, 그러니까 네. 이 정도면은 바닥이야라고 한다면 오늘의 저점을 잡아야겠죠. 근데 티카치가 좀 높습니다. 12,0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 가격의 변동이 커서 최소한 뭐 한 30틱 이상 정도를 예상을 하고 들어가신다면 수익을,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수익을 볼 수 있는 크기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0틱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유튜브에 남겨주신 구리 질문까지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잠시 2부에서는 더욱더 여러분들 질문들 중점적으로 다뤄드릴 예정이니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좀 접수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자와 전화로도 접수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신세계 1부에서 다양한 저희가 투자 전략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전략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황금유몬 마스터님과 함께 지수와 유로 FX, 크루드올까지 살펴드렸고 잠시 후 2부에서는 골드와 여러분들이 접수해주신 상담 내용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